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입니다. 네, 김희영 기자 경기도 쪽이고요. 네, 먼저 김희영 기자 쪽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군남댐 쪽에서 대피 방송이 나왔다고요? 네, 조금 전 새벽 6시쯤 또 새벽 6시 25분쯤 두 차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임진강 상류 지역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유속이 빨라지고 있다며 하류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니 하천 주변에 있으면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군사분계선 남측 첫 번째 다리인 필순교 수위가 10분 동안 10cm 이상 연달아 오른 데다 새벽 6시 반 기준 필순교 수위가 1.3m를 넘긴 탓입니다. 임진강 주변 시민을 대피시키는 기준 수위는 1m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걸친 북한에도 강수가 예보돼 있는데 우리한테는 임진강 상류인 환강댐 반류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지난 2009년 북한이 환강댐을 열면서 연천 지역 임진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6명이 숨졌습니다. 네, 이제 현장의 비는 그친 겁니까? 네, 이곳 빗줄기는 수시로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그친 모습입니다. 군남댐 수문은 평소 13개 중 7개를 개방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평소와 지금도 같은 모습입니다. 보통 댐 수위 29m가 넘어가면 수문 추가 개방을 고려하지만 지금은 24m 안팎으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계 수위인 40m와도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초당 방류량은 72톤가량, 평소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아침까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까지의 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집중호우로 508세대 758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3명은 무사히 귀가했지만 65명은 마을회관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은 어젯밤 늦게까지 수색 작업을 벌인 데 이어 오전 6시부터 140명을 투입해 다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호우로 발생한 시설 피해도 45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면적만 436.2헥타르로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산과 속리산 등 국립공원 8곳의 156개 구간과 일부 도로 지하차도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산에서 어청 등 일부 통제됐던 여객선 운항은 오늘 새벽부터 모두 재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비는 대체로 그치는 중입니다. 기상청도 예상 강수량을 대폭 낮췄는데요.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예상 강수량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기상청이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반영해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앞으로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 경기 북부에는 6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레이더를 보면 비구름은 대부분 북동쪽으로 빠져나갔고 경기 북부 정도에만 남아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서부의 호우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정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비가 그치면 중부지방에도 폭염이 다시 강해진다고요? 네, 현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그치면 더위가 빠르게 강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에 이어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중 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위험 요인이 호우에서 폭염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회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은 기자, 유 대행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우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서 조기 귀국한 건데요. 취재진 앞에선 유 대행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 출장 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보안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 수사권 확대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 대행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거로 생각한다며 경찰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에선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과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당시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 또 부실 수사 의혹이 검찰 보안 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자 경찰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38개 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600개 가까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의료원은 강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갖췄지만 정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가 와도 평소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실불은 꺼져 있고 침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비와 지방비 12억 원을 들여 강릉의료원에 설치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입니다. 음압병상 5개를 포함해 격리병상은 모두 25개입니다. 하지만 평소 일반 감염병 환자 치료에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담 의료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교대로 운영하려면 간호사 12명이 더 필요하지만 의료원 재정난으로 뽑을 여력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환자 수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강릉의료원에 신고된 결핵 의심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 1인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 환자도 최근 늘고 있지만 격리할 공간이 없어 4인실을 혼자 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렇게 잘 감염병동을 지어놓고도 아깝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격리병동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영상 상당히 또 리스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지정 병상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 해 2억 원 안팎. 하지만 정작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환자가 와도 격리병동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원전이 있는 지역까지 타격했고요.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9일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쉐르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발사체가 부쉐르 외곽의 군 사령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미 CNN 방송 등은 미군이 현재 새 공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서 미군의 추가 공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군사시설 약 170곳을 타격하며 고강도 공습을 벌였는데요. 특히 부쉐르 원전 인근까지 발사체가 날아들었고 핵심 철도 노선 교량과 이란 당국이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을 준비 중이던 마슈아드행 길목의 교량도 미군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이틀 연속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And I say we hit them 20-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내 군사위성 안테나 기지, 그리고 바레인 내 미 육군 요류 저장소를 조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걸프 지역 밖으로 넓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서 시작된 충돌이 미군 기지와 이란 본토 타격으로 번지면서 제한적 충돌을 넘어선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군사적인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외교 채널을 다시 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양측 모두 강경한 군사 대응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동시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실제로 합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They called a little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re worthy of making a deal. I don't know that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이란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심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 군 수뇌부와 통화하고 미국이 추가 군사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만과 튀르키예 외무장관과도 잇따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당사자들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반미 여론 결집의 계기로 삼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추가 복복이 확산할지 아니면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복원될지가 이번 사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